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 기관에 들어가기 전에 요구하는 것이 이 두 가지죠. 물론 성폭력 조회, 또 뭐 있나? 요즘 아동 학대 조회, 또 통과해야 되는 게 전염성 건강진단서, 또 요즘은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런 사람은 드물지만 정신이 조금 이상하지 않냐, 이제 이런 검증까지 해와라 그래. 옛날에는 전염성만 통과하면 그 사람이 좀 ADHD 기질도 있고 성격이 좀 안 좋아도 통과가 됐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업에서 방해를 받지를 않았는데, 요즘은 큰 병원에서 정신 관련 그것까지 해서 적합을 받아오라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첫 순위고, 두 번째, 요즘 하다 많이 이제 아동 학대라든지 성폭력 학대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경찰서에서 조회를 해서 가져와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도 알고 있으세요. 기관에 가면 요즘은 이제 경찰서 안 가도 그 USB하고 그 번호표인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해. 그리고 출력이 돼. 이상 없다라는 그 확인서가. 내가 그거 없을 때는, 우리 기관이 여러 명이잖아요. 한 달에 못해도 두세 번씩은 가. 그만둔 사람, 또 새로 들어온 사람. 그러면 대표로 돼 있으니까 그거는 시설장 시키고 생활복지사 가서 떼오라고 할 수가 없어. 꼭 대표자만 해줘. 가면 신분증 다 내고, 고유번호증 내고, 신고증 다 내면 그제서 신원조회를 해줘. 들어올 사람 무슨 자격으로 들어오냐, 생활복지사, 시설장 이렇게 써서 직위 써서 주면 거기 한 명 전담이 하루 종일 그 일만 해. 그 경찰관은 그 2명이나 거기 배치돼 있어, 고정으로. 요즘은 그 남양주 경찰서 잘 지어놨는데 보니까 그래도 독립돼 있더라고. 근데 요즘은 가면 짜증내. 왜 그럴까요? 시설에서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반갑게 안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가면 시설에서도 할 수 있다, 하라. 근데 나이 먹은 사람 또 그거 못해. 자우지가 이 사이버 나왔다 그러면 또 벌벌 떠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잘 못한다 그러면 경찰서 가야지. 그거 하나 때문에 또 경찰서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조회하는 게 아니라 대표자가 조회를 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절대 대신 못해. 통장 만드는 거가 똑같아. 통장 내 대신 아내한테 통장장 만들어갖고 안 돼요. 요즘은 본인 아니면 절대 안 만들어줘. 대표 통장 택도 없어 이제 어디는. 그래서 대표자가 하는 일이 말만 대표네 그랬는데 아니에요. 이제는 다 결부가 돼 있어. 통장 하나 만드는 것까지. 그리고 봐주는 법이 없어. 옛날에는 대충 몇 번 많이 가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안 되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모든 지금 행정이 그렇게 힘들다. 그리고 마음대로 통장을 또 몇 개 못 만들어. 한 달에 1개 이상 안 돼. 그것도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해주는 거예요. 통장을.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야, 한 번 만들면 이거를 죽이지 말고 계속해서 새 통장 갈아타면서 써먹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기관에 거짓말 아니고 1년에 이렇게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최야 통장이 10개에서 20개. 한 개 기관에. 저 같은 경우는 100개가 넘지. 그렇다고 부자도 아니지. 개수가 많다. 개수가 왜 많을까요?
섞어서 쓰면 안 돼. 정부 돈은 딱 50만 원 일해 주더라도 그 50만 원 일해 준 통장이 따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 네? 그러니까 때로는 어쩔 때는 보면 아유 진짜 이게 국가 돈이 아니네. 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대신 철저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즘 봐봐. 대선 나오는 사람 그냥 그 사람 대선 안 나오면 그런 안 하겠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투명해야 되는 거야. 신분이. 예.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게 발랄한 사회지만 정치인들은 어림없어요. 우리보다 더 검증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발랄한 사회 같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밑바닥을 알고 우리가 이런 걸 준비하면 좋겠고, 이제 우리는 하나 더 배웠잖아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뭐 해보라고 그랬어요? 직무적성검사 한번 해보라 그랬잖아요. 이건 의무가 아니야. 면접하러 왔어.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주는 거야. 이거는 피상적인 거고 우리가 보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걸 뭐라 그래? 네? 스펙이라고 그래. 스펙. 내 상관없이 학교를 나오고 뭐 하고 이렇게 정규 과정을 나온 거를 스펙 쌓기 위해서 뭐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게 더 중요하더라 그 말이 해보니까. 직무적성검사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해서 실습 때부터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가 교육을 잘 받고 들어가면 이거 스펙은 아무 상관없다 그 말이야. 사실 보면 도움은 되기는 해요. 근데 내가 생활복지로 들어갔어. 네, 내가 토플 뭐 650점이야. 그럼 뭐 엄청 써먹을까요? 네. 그거 가르칠 시간 없어. 또 돌봄교사, 아복교사, 뭐 강사 다 오잖아요. 5, 6명 있어. 그분들이 학습 나눠서 가르치기도 바빠. 내가 거기서 오히려 찝쩍대면 이상한 거야. 그럼 복지사로서 생활복지사는 뭐예요? 이 기관이 잘 운영되도록 54개 샘플링 그 서류가 딱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 가끔가다 심심하면 이제 지자체에서 나오잖아. 뭐 점검 나온다, 뭐 나온다. 그럼 시험장은 또 잘 모를 수가 있어. 뭐 요구하는데 서류가 어디에 껴있지?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험장도 그 업무를 직접 안 하지만 어느 그 편철 속에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오늘 안 나왔어, 휴가야. 근데 갑자기 또 오늘 검열이 나왔네. 못 내놔라 그런데 어디가 있는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전화 붙잡고 뭐 어디 있냐, 뭐냐 다 물어봐야 돼. 그리고 내가 검열을 하고 내가 이거를 잘 옆에서 멘토를 했더라면 똑같이 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해서 누가 오든지 딱딱 뽑아서 줄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24가지 소리를 내가 붙들고 있어라 그런 소리는 아니지. 실전 하루에 봐요. 24가지 소리를 10분씩만 해도 540분이야. 응? 540분 나누기 60분 해봐. 6, 9, 54, 9시간. 오버가 돼. 서류만 붙들고 있어도.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서류가 54개 서류가 매일 해야 되는 서류가 아니지. 당연히. 뭐 출근부, 상황부, 아이들 가르치는 뭐 일지. 그렇게 하면 하루에 해야 되는 서류는 꼬박꼬박 안 빼고 해야 하는 서류는 한 10개 미만. 40개는 뭐 월간, 주간으로 해야 되고 뭐 분기별로 정산해야 되고 이런 서류들이 많지. 매일 54개를 다 서류를 하고 하라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의 팁을 이제 저도 이제 요즘은 이제 그 터득이 돼가지고 하는데 깔끔하게 치우고 사무실을 볼 수가 없어요. 시간이 안 돼. 그래서 이제 딴 사람은 잘 몰라. 나 혼자만 이제 정해놓고 하는 거지. 봉투 하나하나에다 위에다가 타이틀만 써놓는 거야. 그리고 소리오면 막 집어넣어. 응? 또 어느 복지관 갔더니 거기는 파일 첨부에 이렇게 송곳 같은 것이 있더라고.
파일 있으면 이렇게 쏜 곳이 있는데 이게 뭐 한 데 쓰나 그랬더니 막 공문 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여기다 막 다 꽂아 놓는 거야. 쏜 곳에다가 순서대로. 그럼 이게 이제 날짜별로 이렇게 이제 쌓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복지관들은 가보니까 막 서류가 막 칸이 창고야. 서류 처리. 우리가 조그만 데 시설한 말고 복지관 막 6층, 7층 그런 데 가보면 직원이 30명이 넘어. 한 층에 딱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강동복지관 내가 들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교수님이 그 간장이어서 또 자랑하려고 그랬는지 어떤 이제 현장 실습하자 그래가지고 그걸로 다 우리 10명을 석사과정 때 데려가서 이제 한 걸 봤지. 그러니까 우리는 갔으면 이왕이면 끝장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 걸 누가 보여주겠어? 안 보여주지. 이제 제자들이니까 싹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이거 왜 꽂아놨어요? 매일매일 서류철 거기도 바빠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렇게 꽂아놓은 거 언제 이거 정리하죠?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 달. 한 달 동안 쌓이면 수백 장이 이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럼 날짜별로 쫙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지. 뽑아가지고. 이해돼요? 이게 공문처리야. 매일 팩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공문들이에요. 자, 하루에 하나만 들어와도 한 달이면 30장이죠. 그죠? 하루에 3장 들어오면 100장이야. 10장씩 들어오면 3000장이야. 그러니까 이 공문처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수신철, 발신철이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받는다는 소리고 이거는 보낸다는 소리예요. 공문이 오는 거 어디다 받아나? 요거. 여기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도청이나 다른 복지기관이나 어느 프로포즈에서 보내는 것은 발신철. 그러니까 매일 손에 떨어지지 않는 두 소리는 수신철 아니면 발신철이에요. 기관이 작으나 많으나. 근데 요즘은 여기서 조금 해방되는 게 뭐냐면은 사회 복지 정보 시스템 제가 사이트 가르쳐 드렸죠. 거기에 딱 들어가면 시군구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 옛날에는 시청과 뭐 도청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근데 요즘은 안 보내.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 시군구 알림란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이렇게 커피 한잔 딱 타면 그냥 앉아서 수다 떨면 안 되고 딱 오자마자 커피 탔으면 다 자기 컴퓨터 딱 열어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예요? 시군구에서 뭐 올려놨는가 그걸 봐야 돼. 그래야 오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제 한 7시쯤 없었는데 주무관이 시청에서 퇴근하면서 9시쯤 올려놓은 거야. 공고란에다가. 그럼 나는 뭘 할지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전화도 안 해줘. 그러면 거기서 공문 안 보내준 시청이 책임이 있지 않나? 요즘은 그것도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네가 안 들어가서 본 네가 죄지. 이제 이렇게 본다. 그리고 급한 것은 전체 카톡방에다가 뭐 시군구 뭐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이렇게만 딱 띡 하고 끝이야. 그러면 뭐 올렸다네. 그러고 이제 봐야 돼. 그러면 퇴근을 했는데 이게 딱 뜨면 선생님 불편하지? 봐야 직성이 풀리지? 그 뭐요? 또 그러고 이제 들어가 봐야 돼. 네, 들어가지 마시라고. 그냥 어차피 그날 다음날 와서 아침에 할 거니까. 저녁에 그것을 보면 편안한 잠을 또 못 자잖아. 그러니까 카톡 소리를 집에 들어가면 딱 꺼놔버려요. 그게 카딱카딱 하면 이게 안 볼 수가 없고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휴식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며칠 또 그렇게 사용했더니 난리가 아니야. 목사님 왜 전화 안 보고 왜 카톡 안 보냐고 막. 바쁘시겠지만 카톡 좀 보세요. 그러고 또 메시지가 오네. 안 보니까 또 이제. 근데 내가 살려면 할 수 없어. 그래서 성도들이 저녁에 11시 넘어서 한 전화는 기쁜 전화일까요? 슬픈 전화일까요? 선생님. 네? 기쁜 전화를 뭐 밤중에 할 일이 뭐 있어. 그러니까 잠을 더 못 자는 거예요.
요양원에서 많이 어르신들이 갑자기 돌아가셔요. 그러면 밤중이야. 이 깊은 잠이 안 들죠, 이제는. 그래서, 이제 기관에서 이렇게 같이 일하다 보면, 목사님을 어떤 것을 배려한 건가. 그냥 부지런하다라는 말 들으려고 막 밤중 11시에 카톡 보내고 메시지 보내고, 목사님 뭐시 어쩌고 저쩌고. 시설장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겠어. 임종했는데. 결국 이제 절차만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2급한 시기라면 SOS를 해야겠지. 제가 한 번은 외부에 있는데 막 간호조무사 막 숨이 넘어가. 목사님 말을 못해. 근데 내가 분명히 뽑을 때 심폐소생도 경험도 있고 그런 거 많이 해봤다 그러더라고. 근데 진짜 발생한 거야. 노인이 자기 앞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데 얼마나 겁이 나겠어.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거를 고무위에서만 해본 거야. 사람은 한 번도 안 해보고. 다르죠. 그래서 겁나가지고 나한테 전화한 거야. 아니 선생님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랬더니 고무위에서만 했지 사람은 안 해봤어요. 그런 거야. 고무나 사람이나 똑같아. 모형이니까 배운 대로 해봐. 십자하고 딱 두 손 누르고 압박해. 근데 이거를 직접 안 해봤기 때문에 고무할 때는 막 힘있게 했겠지. 근데 진짜 이 나약한 할머니를 이걸 하려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이제는. 그리고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러니까 내가 먼저 차트 한번 봐보세요. 보호자 상담 받을 때 어떻게 사인 받아놨는가 한번 보라고. 거기에 보면 만약에 위급하게 느꼈을 때 심폐소생을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둘까요? 이것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 해봤자 못 살리고 그러는데 막 산소 마스크 끼고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죽어나는 거야. 보호자들도. 산소 마스크 일단 딱 끼면 빼면 어떤 행위가 되는 거죠? 살인행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유언장에 들어오는 입소 때 하지 말라고 해놨잖아요. 안 했어. 산소 마스크 안 끼웠어. 그러면 합법인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막 자기가 아는 참에서 막 이거는 안 해도 된다는 건데 막 끼워놔봐. 근데 몇 년이고 잘 살면 괜찮은데 대부분 드물더라고. 오래가야 뭐 산소 호스기 끼고 있어도 3개월? 돈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때부터는. 산소가 공기가 산소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제일 비싼 의료 장비가 되는 거예요. 이 산소 마스크. 이 산소통 해가지고 이렇게 보셨죠? 이거 껴놓는 거예요. 우리 그룹홈 아이 중에서도 한 달 정도 오남 한양병원에서 그거 껴놓고 있어. 모르고. 근데 뭐 기초수급자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 우리한테는 많이 안 나왔지만 선생님 국가에서 그 돈을 다 부담하는 거지. 내가 협신증이 와가지고 그때 시술을 한번 했는데 이틀 딱 했는데 구리 한양덕병원에서 한 1,200만 원 나오더라고. 몇 개월 전에 집사람 친구가 무슨 들으래. 막 보험 많이 들어 있었는데 나는 무조건 그냥 들지 말라고 많이 들었는데 뭘 또 드냐. 그랬더니 무슨 실보험? 실손보험 그걸 안 들으면 안 된대. 그냥 집사람 안에 그냥 아는 친구 그러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들어놓은 거야. 그 6개월 안 들었으면 1,000만 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실제 내가 내는 돈은 한 200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바로 감면이 되는 거야. 실손보험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일이 생기려고 그랬는가. 6개월 전에 또 그런 보험을 갈아탔잖아. 어? 보험도 설명을 하면 이런 설명을 해줘야지. 맨날 보험 들어 그러면 안 들어. 그러니까 다 귀 담아 드시라고. 나를 팔아. 나는 목사님은 이렇더라. 팩트니까. 그러니까
뭐 돈 많은 사람이면 뭐 돈 1,000만 원이 뭐 껌값이지 이런 사람한테는 상관없지만 힘들게 살아간 사람은 월급 받고 살아간 사람은 큰 돈이잖아요. 그죠? 예. 가정, 가게에 타격이 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그냥, 그거는 잘했다.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그 살았다가, 이게 그 실손보험이라는 게 그렇게 또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그거 들어놓으니까 이제 든든하니까, 이게 안 들으면 얼마나 사람이 조마조마하냐 말이지. 예. 그래서 우리가 복제를 하는 데서는 이 벤치마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수신철, 바신철을 정확하게 해놓고, 우리가 이렇게 가지런히 매일매일 자료를 못 잘하더라도 보관할 줄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지. 그리고 한 달에 좀 시간 날 때 그때 날 잡아가지고 딱 정리를 하면 돼. 한 달 만에 막 시청에서 도청에 나와서 뭐 우리 소리 잘했나 못했나 막 뒤집고 그러질 않거든. 그 사람들도 힘들어. 감사 나온 것도 60군데 나온다고 해봐. 그게 보통 일이요? 그러니까 2달 작정하고 나오는 거잖아. 하루에 막 5군데, 6군데씩 돌거든. 그러면 그것만 아니라고 하루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20년을 해보니까 1년에 한 2~3차례 나와. 분기별로. 석 달에 한 번, 뭐 6달에 한 번. 그것도 자기들이 바쁘면 시청들이 해라. 그러고 이제 저 체크 표시 딱 시청에서 내려주고 네가 해봐. 이거 소리 잘 해놨나 못 해놨나 네가 체크해서 그거 우리한테 보내. 이렇게 돼. 에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와서 감사하고 하는 것은 많으면 1년에 한 2번 이 정도.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한 6개월 텀으로 잘 정리하고 소리도 잘 해놔야 되겠죠. 근데 날마다 강박관 속에서 살아가지는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일에 파묻혀서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마음부터 자유함이 없어. 그리고 요 며칠 전에 굉장히 내가 기분이 나쁘더라고. 딴 데는 말이야 막 몇백 프로 보너스도 주고 추석 보너스 뭐 설 보너스도 주고 뭣도 주는데 뭐 호봉제도 안 된다다가 보너스도 안 된다는데 아니 잘 근무하는 거 하는가 감시 나온다는 거야. 종사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 했으니까 뷰땡이가 상하잖아요. 아니 와서 격려는 못 해줄 망정 뭐 감시한다고? 설날 앞두고? 이런 생각이 들어. 그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편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왜 하필 나오는데 뭐 추석. 근데 이제 이유는 있는 거야. 뭐 설 명절 생겨도 이제 제대로 근무 안 할까봐 이제 나온다 이거지 자기들. 우리는 아니잖아. 우리 그룹폰 같은 거는 설날 가지도 못하고 대타 근무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실장이 대표들이. 그러니까 짜증 나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방 마음을 좀 헤아리고 시청 도청에서도 뭐 이거 찍히는데 그냥 일부러 더 찍히라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배려를 하면서 나와야지. 그것도 우리는 너무너무 급여도 힘들고 모든 것도 힘들고 이번에 좀 보너스라도 좀 줘라 그러니까는 우리도 못 받아요 그러면서 하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시스템을 좀 알면 좀 편하지 않겠냐. 그렇다고 뭐 소리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할 것은 제대로 하면서 하되 정확한 테크닉을 알고 대비를 알고 해나가라 그 말이에요. 아셨죠? 예. 자, 이게 이제 수신철 바신철이에요. 이거가 공지를 해놓고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시청이 귀찮아서도 아니고 요즘은 전자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청에서 공지사항을 매일 쳐다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일일이 공문 안 빼놔도 거기가 저장이 돼 있잖아요. 파일까지 다 며칠 날 뭘 떼어놨고 자기들이 더 잘 알아. 떼어놨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프린팅해서 우리 공문철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프린팅하면 쫙 프린팅 되죠. 그러면 2021-1호 예를 들면 상근 근무자 근무 철저 이 이제 공문이 떴어. 그럼 이걸 딱 프린팅해서 수신철에다 딱 이렇게 내용을 쓰고 1번 뭐
그 종사자들 근무 철저 공문 2022-1호 남양주시청 딱 이렇게 목차를 써놓고 파일을 프린팅해서 1호부터 쭉 붙여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우리는 의무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일을 하다가 뭐 전번에 공문 이거 보냈는데 뭐 안 해놨네요 이런 말을 안 들은 거지. 공문을 안 주는 것은 무시해도 돼.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시청에서 도청에서 공문을 띄우게 돼 있어요. 자기들도 처리해놔야 되고 우리도 처리해놔야 돼요. 아셨죠? 네. 물론 시설장이 기관 내에서 하라는 것은 또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공문서란 말이에요. 문서. 국가의 문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 이렇게 정해놔야 돼. 네. 근데 내가 여기저기 가끔가다 다른 기관들 가보면 이거 잘 안 해. 그거 있다 이거지. 공고는 안에 떠 있다 이 말이지. 근데요, 거기가 용량이 많아지면 그게 없어져요. 지워져요. 그럼 지워지면 어디서 갖고 올 건데? 네? 네. 여러분, 내가 복지할 때 처음에 SK에서 하는 싸이월드가 있었어요. 요즘 뭐지? 이렇게 뭐 네이버라든지 뭐 그 카톡방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거. 근데 어느 날 딱 없어져 버리는 거야. 싸이월드가. 그리고 뭐 거기 뭐 도토리라는 게 있어. 그 뭐 이렇게 그 우리 같으면 물건 사면 그 마일리지 주듯이. 그래놓고 나 몰라라고 딱 폐쇄를 시켜버리네. 이게 문제가 심각하더라고. 아니 홈페이지를 거기 만들어서 했다 하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우리 홈페이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때 그 뒤로 신빙성이 나한테 떨어져가지고 아예 이용 안 했지. 근데 올해 다시 뭐 살려가지고 뭐 다시 도토리 주고 뭐 어쩌고 한다고 그러더만 이 사람들이 10년 있다가 뭔 생각으로 다시 만드는 거야. 복구시키는 거야. 하기 싫어. 신뢰가 이미 떨어져 버린 거야 거기는. 그래서 지금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때 다음으로 갈아타가지고 2010년인가 10년부터 지금 12년째 내가 쓰고 있는 것이 다음 카페 사회복지타운 평강이에요. 거기 우리 족보예요, 족보. 근데 거기도 보면 우리가 2000년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영역에서. 근데 2005년도까지 없어. 아무것도 홈페이지에. 그냥 지나가 버린 거야, 이게. 싸이월드 뭐 여기저기 뭐 만들고 직접 되다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 우리 영역은 지금 2005년부터 밖에 없어요, 여기 사회복지타운 평강에. 여기에 한 7,000건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평강 알림에다가. 에?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이야기하면은 얼른 써야지. 2005년부터 뭐 캠프부터 해가지고 지금 2021년이니까 몇 년 된 거예요? 17년 동안에 했던 것이 여기 7,000건을 내가 올려놓은 거예요. 사진 찍어서 우리 평강 알림에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카페 이제 네이버 카페도 뜨니까 요거 적어 놓으시고 그냥 가입하면 알고 가입한 사람만 내가 정회원으로 딱 바로 돌려놨어요. 내가 승인 안 해도 정회원으로 들어가서 이 사회복지 평강 알림이 여기 들어가 보면 쭉 옆에 써 있잖아요. 이 평강 알림이. 자, 지금 찾아보세요. 핸드폰 내가지고 네이버에 쳐도 되고 사회복지타운 평강 그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 사이트가 열리죠. 자, 나머지 사이트는 시간 났을 때 한 번씩 들어가 보시고 두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맨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게 뭐죠? 목차가? 그게 서류요, 서류. 22년 동안 내가 서류를 사용했던 거를 샘플을 거기다 올려놨다 그 말이요. 무슨 소리죠? 거기에 들어있는 서류만 늘 들어가 보면 우리 기관에서 시청이나 도청에서 뭐 올리세요 그러면 거기에 다 있다 그 말이요. 이해되세요? 예. 근데 돈 1원도 안 받아. 딴 데 사이트 가서 빈 양식만 살라고 해도 1년 뭐 6개월 뭐 몇십만 원씩 가입해야 그 서류를 뽑아낼 수가 있어. 빈 양식을. 에? 복지 양식이니까 일반 양식하고 달라요. 근데
돈 주고 거기에 들어가서 가입을 해도 뭐요? 샘플이 없어. 서류 어떻게 써놓는 것을 볼 수가 없어. 빈 양식만 줄 따름이지. 돈 받고 하는 데는. 그죠? 근데 나는 뭐예요? 양식을 하고 보낸 서류 샘플을 올려놔서 이렇게 딱 보고 조금만 글자 몇 자만 고치면 그 양식을 쓰게끔 올려놓은 거예요. 예. 이해되셔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맨 꼭대기에 보면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무료 서식 나눔. 돈 안 받아. 그러니까 아니 이걸 해놨더니 몇백 명씩 들어왔더라고. 나도 모르게. 예를 들면 사회복무요원 뭐 휴가서 있어. 근데 그런 거는 없어. 어디 가도. 딱 치면 우리 사이트가 딱 걸리는 거야. 목차를 내가 올려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양식이 딱 가보니까 또 무료네. 또 딱 다운받아놨네. 쓰려고 보니까 또 양식이 또 폼이 써있네. 얼마나 쉬운 거야. 행정가가. 그냥 몇 마디만 고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공익용은 휴가서 쓰나 다른 기관에서 공익용 휴가서 쓰나 내용은 똑같잖아. 이름 홍길동만 바꾸면 되잖아. 이해돼요? 네. 이런 것을 알고 얻어 가셔야 돼. 실습 때 이거 다 교육 내가 못 해드리더라도 거기 양식이 다 있잖아요. 네. 네. 하다못해 내가 왜 이걸 처음 하게 됐냐. 아니 우리 직원이 새로 온다길래 이제 성폭력, 아동폭력 조회를 해야 되잖아요. 갈 때마다 양식이 바뀐 거야.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수정을 못 하겠더라고. 다시 해오라는 거야, 경찰에서. 근데 남양주 경찰까지 왔다 갔다 1시간 걸렸다가 그거 하려고 갔는데 양식이 틀린 걸 써왔다고 다시 써오라는 거야. 얼마나 힘 빠져요? 아니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좀 올려줘야 우리가 옛날 양식에다 안 써오죠. 내가 타박을 하고 오면서 생각하니까 아이고 이거 나 혼자만 또 이거 한 건 살짝 넘기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가겠지. 예. 그러니까 복지라는 것이 물질만 나누는 게 복지가 아니더라고. 행정 서식 나눔이 더 중요하겠구나. 이게 내가 그때 깨달은 거야. 근데 내가 10몇만 원 주고 양식 거기 무슨 폼에 들어가서 그걸 다운받으면서 막 양식을 받은 거야. 일부러. 뭐가 필요할까 이런 거 해가지고. 왜냐하면 돈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써서 올릴 때마다 밤을 새서라도 그거를 올려놓은 거예요. 양식을. 그랬더니 나한테 말 한 자리도 안 하고 몇백 명씩 그렇게 몰래 다운받아서 간 거예요. 그 사이트 다 기록이 남잖아. 오픈해 놓으니까. 근데 내가 다른 데 한번 들어가 봤어. 카페. 그 양식을 좀 쓰려고.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가입하세요. 그리고 저 댓글로 한 5번 이상 또 뭐 해야 된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소식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 댓글 5번 다 하냐고. 짜증이 나가지고 가입도 안 해. 나와버려. 그게 연속 반복됐어요. 저도. 그러니까 어떤 것에 어려움이 부딪히면 그냥 피해버리고 네가 해라 그 말이에요. 네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늘 그런 생각을 주셔요. 그래서 일을 만들어. 누구 말 잡고. 그래서 서식에 그걸 떼어놓으니까 편하잖아. 후임자들 얼마나 편해? 목사님한테 전화로 물어본 적이 없어. 야 사이트 거기 양식 다 있어. 거기 보고 해. 가르쳐줘야 되는데 알잖아. 요즘 이렇게 강의한 것도요. 내가 지금 우리 직원방에다가 다 올려놔. 내 강의 들어라잉. 들어라 그러면 당연히 안 들을 줄 알고. 여기서 실습을 안 했는데 어떻게 들어? 못 듣지. 무슨 내용을 하는지도 모르잖아. 중요한 거야. 교육이. 끝이 없네 그냥. 원고 없이 하니까 그냥. 감독님 이제 중간중간에 좀 서두로 내가 끊으면서 할게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맨 먼저 하는 것은 이 사이트 보고 커피 한 잔 들고 첫 번째 시청이나 구청 면접 알림 먼저 하고, 그리고 좀 더 여유 있으면 이제 재단들 삼성복지재단, 사랑의 열매, LG복지재단 몇 개 있어요.
그 목사님 그거 어디 가서 다 그거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요 사이트에 있어. 요 사이트 들어가 볼래요? 거기 보면 뭐 복지재단 연결해가지고 클릭만 하면 그 큰 복지재단 자동으로 들어가게 내가 해놨어. 나는 초창기 때 모르겠더라고. 복지재단이 어디 있는지, 또 어디에서 이런 프로포즈를 주는지. 근데 우리보다 좀 크게 하고 좀 한 5년, 10년 먼저 했던 사람들은 어디서 그렇게 알고 잘하더라고. 근데 안 가르쳐줘, 이 사람들은. 모임에 가도. 네가 알아서 해, 그런 식이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이트에 그 연결을 늘 그냥 친정집이다 그러고 와가지고 클릭을 하셔. 내 이거 귀찮다 그러면 그걸 따가지고 붙이기를 해. 그러면 커피 마시고 내가 하나씩 이렇게 켜보면 남들보다 먼저 항상 공지사항을 보고 프로포즈를 할 수 있고, 알기는 알았어. 그런데 보니까 LG재단에서 내일이 마감이래. 근데 오늘사 누가 가르쳐줘. 얼마나 미운 줄 아세요? 저 사람 다 준비해놨어. 야, 엿먹으라고. 야, 이런 거 있어. 그러고. 야, 차량 광고해. 그럼. 몇 시간 남겼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럼 했던 거 좀 주라. 그러면 줘야 안 줘요? 안 주지. 줘도 괜찮아. 요즘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잘 썼다고 주는 거 아닌 것 같더라고. 너무나. 그럼 선생님 어떻게 줘? 일단 프로포즈는 잘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맞아. 그거는 기본이야. 그렇다고 해서 지금 40대 승합차를 준다. 경기도에서. 우리 남양주 프로포즈를 다 잘했네. 그렇다고 뭐 30대를 죽었어? 우리 시만? 여러분 같으면 30대 죽었냐고. 안 주지. 자, 31개 시군구야. 40대야. 그러면 우리 선생님 사회생활 많이 해봤으니까 선생님이 배분해라. 그러면 어떻게 죽었어요? 일단 한 시군구에 한 대 기본 깔아. 그죠? 그러면 30대 나갔죠? 10대 남았죠? 그럼 10대는 어떻게 또 분배를 해야 돼요? 운영하는 게 많은 데에다가. 운영하는 데 많은 데인데 그거는 그 기관을 생각하는 거고 31개 시군구를 늘 생각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 남양주시 80만하고 저 가평군하고 같냐고. 인구수도 그렇고 그 복지관 수도 그렇고 이용하는 숫자도 그렇고 수원시라든지 고양시 지금 100만 넘었죠. 남양시도 남았죠. 인구 많은데 아무리 누가 배분 사업을 해도 두세 대씩 더 가. 또 기관이 거기가 또 많아요. 복지기관들이. 그러니까 1차 프로포즈를 이거 보기는 봐. 근데 잘 쓰기는 해야 돼. 그러면 남양주에서 제가 동생 다 차 받으려고 50군데가 다 프로포즈를 했어. 근데 남양주시 40대에서 5대 아주 최고로 많이 받아가지고 5대 할당이 되어 있어. 그러면 프로포즈를 50개 넣었는데 몇 등까지야? 순위로 따지면 5등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쓰기도 잘해야 돼. 그런데 배분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냥 오래 그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차례가 오더라고. 차례가. 그 배분하는데 연도를 다 보는 거야. 기관들. 여기 설립한 데 2년밖에 안 됐어. 여기는 20년 운영하고 있어. 근데 20년 운영한 사람 제끼고 2년 주겠어? 근데 아예 이제 자격에 넣더라고. 운영비 받은 지 3년 이상 된 기관만 딱 하게 해놔. 또 차가 작으면 5년 이상 또 이렇게 올려. 그러면 5년 이상 운영 안 한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야. 프로포즈를 할 자격도 안 주는 거야. 그러면서 축소시키더라고. 배분하는 게. 아주 이제 20년 하다 보니까 박사가 돼버렸어. 이제 주는 거 더 잘 알아.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응? 근데 그러면 프로포즈를 못 써도 되냐 이 말이요. 아니요. 프로포즈를 잘 쓴 것은 기본이요. 그러니까 실세부터 사업계획서 쓰는 거 잘 배우시라 그 말이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폼을 모르니까 그러지. 막 눈물 나게 쓴다고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응?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복지가 평균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지금 운영비도 못 받고 지금 인자 생겼으니까 너무 어렵잖아.
그러면 여기부터 차를 줘야 나도 맞을 것 같아, 생각이. 근데 복지 현장은 뭐예요? 5년 이상 운영 안 했으면 여기는 자격도 안 준다니까. 오래된 시설이 먼저야, 오히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점점 새로 세워서 내가 복지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운영비도 2년 동안 안 준 대신에 이거 뭐 물건도 이거 후원품도 먼저 안 주니 더 힘든 데는 더 힘들다라는 거지. 결론은. 그럼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기획적인 모금을 잘 해야 돼요. 요즘은 많이 수준이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여기저기서 뭐 도와준다 어쩐다 이런 것이 많아지더라고. 이제 체계화 된다는 소리예요. 클리어하게, 투명하게 줘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S계에서는 뭐더라 이름이 뭐 당장 기부 뭐 생겼어 지금 또. 근데 여기서는 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주겠다 이거예요. 하버드에서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야구학에서 야구복 필요하고 야구 운동화 필요합니다라고 거기 사이트에 딱 올리면 우리가 프로포절 안 해도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줘야 되겠다 생각하면 바로 이거 구해가지고 바로 자기들이 물건을 바로 쏘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후원할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 거야. SK 그 재단에서. 그러면 선생님이 뭐가 유리한 거야? 옛날에는 우리 이런 거 주세요라고 프로포즈를 해서 그것도 선정이 돼야만이 후원을 줬잖아요. 근데 지금 필요한 것을 바로 올렸어. 사이트에다, SK 재단에다가. 그럼 거기서 물건을 직접 샀어. 그리고 바로 아무것도 안 드리고도 바로 물건을 줘버려요. 그러면 배송비 아끼지. 그죠? 이거 아니라고 프로포즈는 안 하고 인건비 주다 뭐 준다 그러면 다 떼어내야 돼. 근데 필요한 것이 직속 다이렉트로 가버려. 시설로. 그러니까 많은 기관들이 혜택이 더 받겠죠. 그런 것들이 소실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부도 흐름이 다이렉트네. 보험도 우리 선생님 다이렉트 보험 있더라고. 아시죠? 보험사 안 거치고 사이트에서 내가 직접 보험을 들어. 그러면 20% 30% 싸면서 요즘은 또 어떤 보험까지 있더라고 보니까 10,000km를 안 뛴다 1년에. 그러면 엄청 보험료가 싸. 에? 내가 막 차를 매일 끄고 다니는 사람은 해당 사항이 안 돼. 근데 가정주부들 폼 잡고 일주일에 한 번 뭐 쇼핑을 간다든지 그러면 해봤자 몇천 킬로도 안 돼. 근데 보험료를 똑같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보험사에서 착안을 했어. 10,000km 안 뛰는 사람들은 한 10분의 1 정도의 보험료만 내면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좋죠. 자동차 버리지는 못하고 활용은 해야 되는데 보험료는 비싸고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요즘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자가용처럼 그냥 빌려주는 그게 또 요즘 많이 나간대. 리스. 자가용 안 굴려. 귀찮으니까. 필요할 때는 탁탁 아무 차나 탈 수 있는데 뭐 내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복지하면서 이것도 복지기관들에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맨 먼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장을 여는데 어떤 우리가 그 태도로 어떤 일을 매일매일 해야 될까? 요게 딱 심어져 있어야 돼, 머리에. 복지사들은 그냥 닥치는 대로 하루하루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그리고 대표자나 시도장님들은 타치하려고 하지 말어. 딱 출근하면 커피 딱 들었으면 이거를 교육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오늘 사이트 들어가서 뭐 할까? 오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4가지가 있는데 커피 마시면서 딱 보니까 이거 오늘까지 마감이네. 그러면 요 쌓아놨던 시도청 서류 제출한 것보다 요게 급하잖아. 그러면 일의 우선순위가 이거 1위로 올라온다 이 말이지. 이 시간 지나면 못하니까. 그 선택권을 교육을 한 다음에 실무자한테 줘라 그 말이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 안 해도. 그럼 자기가 우선순위로 순위를 바꿀 거 아니에요. 그 순위를 바꾸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선생님? 누구를 위한 거예요? 대표자를 위한 거예요? 아니잖아. 결론적으로는 기관에서 그 프로포즈를 따와야 기관에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같이 근무하면서 똑같이 급여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2억 3억씩 따와. 에? 일을. 물론 당연히 2억 3억이 선생님 돈은 아니야. 그죠? 근데 요즘은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일부러 안 따온다. 따오면 하루 기뻐. 그리고 뭐 정산해야 되고 막 이게 뭐 그렇다고 뭐 대표자가 월급 더 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기관도 손해고 대표자는 엄청 손해고. 그죠?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 타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머리는 샤프하고 잘도 하고 잘 쓰기도 하고 돈도 많이 따올 것 같은 사람인데 안 한단 말이에요. 일부러 사보타지 역할을. 그게 노사야 노사. 그러니까 한쪽만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 저 사람이 와서 2배 3배를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대표자는 열어야 돼. 눈을. 그걸 알아야지. 제가 2주 전인가 그거 했잖아요. NGO 해가지고 몇 프로까지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 15%. 정확하게 기억하셨네요. 15%. 예. 그럼 뭔 말이에요 또? 이제 전문가라면 또 뭔 말이에요 저 말이? 자, 급여를 15% 더 줄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NGO법이에요 이게. 모금액에 실제 비용으로 사용되는 비용이잖아요. 뭐가? 기부한다고 뭐 오라간다 그러면 가서 뭐 아니 우리 기관에서 가져야 되는데 당신이 밥값 내서 이럴 수는 없잖아. 그죠? 도의사. 제가 과장님 밥 한번 살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한 번이 아니고 수차례 반복이 돼야 될 텐데 그렇다고 내 월급 털어서 또 그렇게 하면 일하기도 싫어 죽겠는데 급여까지 한 달에 100만 원씩 쓴다고 해봐. 한 번만 나는데 한 5만 원 쓴다고 하면 100만 원 들어간다고. 비용이. 다른 비용 아니에요. 밥 먹고 차 한 잔 마시는 건 비용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자는 빨리 알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실무자가 말 안 해도 먼저 배려를 해야 되는 거야. 이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 한자 수거에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더 잘 달리라고 채찍질하죠. 그죠? 안 달리라고 버티고 있는 말은 때릴 필요도 없는 거야. 맞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참 성격이라는 것은 막 띄워주고 막 격려해주고 그러면 번아웃 된지도 모르고 일을 해.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은 남편들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나갈 때 엉덩이라도 좀 두들겨 주면 그거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애교 있는 여자가 홀라. 멍청하게 잘 갔다 와 그러고 밥도 안 차려주고 그냥 말만 입으로만 하는 여자보다. 그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나가더라도. 집에서부터 오늘 하루 일이 승패가 갈려버리는 거예요.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그것도 모르고. 밥 먹고 들어와. 그러고. 그러니까 상가집 간다고 그러고 바람 피는 거지. 지금은 안 돼. 핸드폰이 있어서. 비추라고 그러잖아. 상가집. 안 돼, 이제는. 이게 만능폰이야, 만능폰. 이런 거 찍히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15%인데 그 15%를 쓰게 하는 것을 대표자가 오픈을 해야 돼. 딴 데 쓰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서 똑같이 예를 들면 두 사람이 한 세 사람이 들어왔다 합시다. 똑같이 이제 200씩 급여를 주기로 하고 이렇게 이제 채용을 했어요. 근데 기관에서 보니까 한 사람이 상당히 달란트가 있어. 이 사람은 어떤 행정을 시키는 것보다는 대로 나가 보내는 것이 아주 달란트야. 그러면 대표자는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 돼. 당신은 업무는 대의 업무야. 첫 번째, 나가서 잘 커피 마시고 상대방 말을 또 잘해주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에 어떤 일을 끌어오더라도 4번만 끌어와도 1,000만 원이면 4천만 원이지. 별거 아닌 것 같죠. 어제 내가 저기 경기 북부 아동해가지고 이력사업 프로포즈를 넣으려고 그러는데 이 사이트를 수리하는지 어쩐지 또 어제 뭐처럼 시간 내서 해보려니까 또 그럴 때는 또 사이트가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미루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못 내고 말아버리더라고. 나 같은 경우는 생각을 잊어버려. 한 10일 있네 그러면 못 넣어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은 2, 3일 남겨있다 이럴 때 집중력을 발휘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잘 활용하셔야 돼. 시간이 많다고 좋은 프로포즈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고 똑같이 이렇게 급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해가지고 한 4천 따딱 해봐. 사업을. 그러면 15%면 얼마예요? 4천에 15%면 얼마냐고. 600만 원이죠. 그러면 600만 원에 급여 통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600만 원이 되죠. 그러면 한 달 근무하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800대 200이 되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줄 수 있나? 이게 법이요. NGO 법이요. 근데 600 주면서 급여 이렇게는 주면 안 돼. 그러면 800만 원에 4대 보험을 내야 돼. 선생님도. 난리 나는 거야. 이 4대 보험이 얼마나 요즘은 많이 올랐는지 만만치 않아요. 멍청이지 이렇게 하면.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통장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급여가 아니잖아. 이거를 뭐라 그러냐? 600만 원. 선생님 아시죠? 뭐라 그래요? 근데 요즘은 판공기란 말 하는 게 이제 세대 차이가 나는. 그리고 판공기 말 잘 모르죠. 업무 추진. 그래서 요즘은 이제 회계에서 업무 추진이요. 급여가 아니요. 어떤 사업의 업무를 기간에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으려고. 네, 나중에 그 아내가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새벽에 최고 고급차잖아요. 네, 저는 새벽에 사무원이 종로까지 나를 모시러 와. 내가 그때 차가 없었거든. 나는 종로 개동에 살고 거기 교회는 강남 사거리에 있어요. 사랑교회 옆에. 근데 개척교회라는데 대단한 교회였어. 네. 사람들이 다 새벽기도 나와서 거기서 기도회를 하고 아침에 밥을 거기서 먹고 출근을 1등으로 하는 거야. 사람들이. 차를 타고 출근하니까. 그러니까 마인드들이 아주 대단한 거죠. 그냥 믿는 게 아니야. 그런데 목사님은 또 뭐 어디 붕해한다고 바쁘다고 또 나한테 전도사한테 새벽기도 인도하라는 거야. 나 어디서 살아? 나 종로에 살아. 근데 강남 사거리가 교회야. 근데 여러분 나 같으면 부탁도 못해. 차도 없는데. 예. 목사님 차가 없는데 핑계 좀 댔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3시 45분까지 집에 반드시 됩니다. 예. 그 여자 사모님이 있었는데 아주 지금 생각하면 아주 그건 사람이 아니야. 에이? 나는 3시 45분에 일어나지만 그 사람은 몇 시에 일어나는 거야? 3시에는 일어나야 40분은 걸리죠. 강남에서 우리 집까지. 내가 그런데 깊은 잠이 자겠어요? 에이? 무조건 자야 돼. 10시 정도면. 왜냐면 3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렇게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하는 거야. 근데 그 평일날이고 따뜻하고 그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눈이 많이 왔을 때. 강남대로 가다가요, 막 팽이처럼 돌아버린 적도 있고, 그때 뒤에 와서 차 받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는 또 뒤에 차가 안 오더라고. 돌 때는. 그러니까 되돌아보면 죽을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데도 교회에 딱 들어가면, 그 개척교회 들어가면 내가 출석이 1등이야. 제일 빨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물어봐. 전도사님은 도대체 잠을 자고 오세요? 어디 여기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막 물어봐. 아니요. 나 종로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안한 거지. 바로 앞에 사무에서 5시 다 돼서 나오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근데 저는 5시에만 나온 것만 해도 1등 항성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5시에 나온 것만 해도. 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는데 이렇게 되어진 역사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서 온지를.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종로에 개척하기 위해서 내가 나오는데 그 검사님이 두 분이서 이 황금 열쇠를 주더라고. 그거를 20개를 자기가 검사 인용할 때 만들었대요. 황금 열쇠를 선물용으로. 그래가지고 전사님 이게 마지막 열쇠입니다. 개척할 때 요긴하게 쓰세요 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돈 정도 되는 그 금으로 된 열쇠인데, 아니 그거 받아놓고 나니까 엄청 부담감이 되는 거야. 팔아먹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뭐 걸어놓을 수도 없고, 그런 장롱에 이제 보관용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생각하니까 뭐 강대상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그래서 아 이거를 진짜 요긴한 데 써야 되는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금 열쇠, 황금 열쇠를 사진으로 남겨놓고 그거를 처분을 해서 중국 강대상을 구입하는데 딱 40만 원. 예. 그 강대상을 구입해서 종로에 쓰다가 이쪽으로 남양주 오면서 강대상이 왔는데 요 밑에 강대상이 아니고 별로 그렇게 폼나지 않는 나무 강대상이었는데, 내가 이쪽 교회로 오면서 누가 또 이걸 선물로 주길래 이 강대상을 그냥 버리면 안 되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광고를 했더니 어떤 개척하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왔다 하고 또 가져가시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드렸어. 예. 그러니까 이제 황금 열쇠 그게 결국은 길을 여는 거였는데 저한테는 쫄딱 그냥 경매 저기 건물이 주인 된 땅에 이제 맨 땅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쓰임을 받은 거죠. 예. 제가 이 개척 이야기부터 풀어내기 시작하면 1000페이지, 10,000페이지도 쓴다니까요. 예. 정말 사연 있게 그렇게 개척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훈련시키고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감독님은 뭐 목사님 고생이 많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돼. 고생스러운 거는. 예. 예. 그러니까 교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도대체 잠을 자는 거야, 안 자는 거야? 왜 이렇게 들들볶고 막 왜 이렇게 일을 막 벌리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병나버려 이제는. 일을 못하면. 네. 그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일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제일 힘이 있을 때는 강당에 설 때 기도하고 있을 때가 제일 힘이 있는 거예요. 네. 모르죠. 다른 사람은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네. 그건 인간의 힘이고 인간의 힘이고. 네.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 힘들다 뭐 어쩌다 막 사람들이 또 그래요. 하나님 힘 주시니까 하는 거지. 이게 뭐 한다고 해서 어떻게 됐어요? 요거 지금 찍고 있어요? 아이고 나는 안 찍은 줄 알고 막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강의로 들어가 버리면 뭐 자연스럽게 들어간 건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나눠둔 이제 빨리빨리 하고 마칠게요. 자, 자기소개서 먼저 이제 우리 일강 서론으로서 요거 이력서 먼저 할게요. 여러분 이력서 나눠드렸죠? 이력서 먼저 보세요. 잘 써놓으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강의를 하셔야 되니까. 이력서 안 받으셨어요? 이거. 예. 보세요. 뒤에 붙어 있네. 하나 주세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이력서 강의는 잘 안 했었어요. 어렵고 뭐 복지사들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제가 거꾸로 취업 이력서를 받아보니까 아니야. 필수로 교육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빈 공란 이력서를 드렸고 여기에다가 아까워하지 마시고 또 나중에 드릴 테니까 깨끗한 글씨로 이 당구장 표시하고 해놓으세요. 자, 사진이 왼쪽에 있죠. 중요해요. 근데 이걸 하면 취업하면서 사진 안 붙여서 내는 사람이 있어. 그 목사님이 뭐 신통을 알아보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예. 그리고 정 사진이 없다.
그러면 카메라 사진으로 잘라가지고 얼굴 나오게 이쁘게 해서 붙이면 돼. 그거 꼭 증명사진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제대로 사진을 꼭 붙이시고, 이게 3 곱하기 4 그러면 대충 맞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잣대를 대고 그렇게 해서 잘라서 붙이면 돼요. 자, 이름, 생년월일. 요즘은 주민등록번호를 잘 쓰란 말을 안 하더라고. 이게 정보보호법에 걸리는데, 근데 뭔가를 조회하려고 그러면 그 주민등록번호 안 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성폭력 조회도 할 수가 없고 뭣도 없어. 그러니까 당에다가 거기다가 당장 표시를 해놓고, 그 대신 이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걸 함부로 두고 함부로 누가 볼 수 있는데 두면 정보보호법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받아내고, 나이 뭐 주소 다 하고, 종견안을 써 있더라고 이게. 근데 이걸 왜 이게 들어갔지라고 해봤어요. 근데 병폐가 많잖아요. 엉터리 정보, 뭐 사이비 뭐 이런 사람 들어오면 힘들어, 기관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라게 해놓고 유도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당당하게 뭔겨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숨기려고 안 쓰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딱 볼 수 있는 거야. 안 믿어서 안 쓰는 거 할 수 없는 거고,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써서 속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게 걸름의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 면접할 때. 물어보면 되죠. 자, 이메일 종교 쓰고, 취미 쓰고, 특기 쓰고. 자, 취미 특기는 그냥 의뢰껏 쓰는 게 아니었다고 그랬죠. 제가 이 직무정성 검사를 주면 요 난에다가, 특기 난에다가 내가 써놓는 거예요. 이 사람은 활동가고 이런 분야에 맞겠다. 이거는 인정형이다. 이거는 칭찬, 우리 시형, 예를 들면 봉사형이다. 성김형이다. 스킨십형이다. 딱 해놓는 거야. 그거는 본인이 쓰면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력서 냈을 때, 내가 이력서 내고 면접할 때 이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오잖아. 그럼 여기다가 내가 써놓는 거예요. 왜? 누군가가 이거를 뽑았을 때 우리 복지시설에서는 네가 합법적으로 이 사람을 뽑았냐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즘은. 아시죠? 뭐 우리 친척이라고 그러고 뭐 우리 가족이라고 달랑 그걸 뽑으면 걸려. 지적사항이에요. 그리고 시청에 보고를 해야 돼. 왜 이 사람을 뽑았는지. 그러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것도 해서 딱 붙여놓고, 이 기준에 의해서 나는 뽑았다, 이 사람을. 이게 내가 만든 기준편이 아니잖아. 자, 그리고 학력사항을 쓰면 대부분 이게 맞아요. 최종 학력을 쓰라 그래. 막 유치원부터 쓰는 사람도 있어. 이력서 보면. 이력서 칸 채우려고. 그러니까 일반 이력서는 막 줄만 돼 있잖아요. 뭐 무슨 졸업, 초등학교 졸업, 뭔 졸업. 지금 스펙 보자는 게 아니요. 이 면접은. 그래서 최종 학교니까 여러분이 혹시 난 대학원을 나오고 싶은데 못 나왔다. 그럼 이거 TV에 제가 사이버로 쭉 공부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 사이버도 석사과정도 있어. 그럼 마지막에 박사과정 하면 돼. 사이버 석사하고. 그러면 최종 학력 뭘 써야 돼? 박사, 국민대 박사, 예를 들면 뭐 어디 세종대 박사. 그렇게 쓰시면 돼. 그 내가 틀리게 쓴 거 아니잖아. 요구하는 대로 쓰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킬 수는 없지만 포기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80세에 내가 박사학위도 받으면 박사예요. 최종 학력이.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쓰시고 한 줄 딱 돼 있잖아요. 또 나 이거 쓰기 너무 창피한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어르신 같으면 예를 들면 무슨 어디 초등학교 졸업이지만 옆에다가 재가복지 4년 경력. 그러면 요양원에서 뽑는다 그러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4년 일한 것이 무슨 스펙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가 최종 학력도 그렇게 써라 그 말이지. 또 내가 받아본 이력서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이 주일학교 20년 써놨더라고. 주일학교 일주일에 한 번 나온 거잖아. 그래도 20년 그거 쉬운 거 아니요. 여러분 해보면 짐땀 나는 거요. 성경 공부 안 해와가지고 애들 6명 7명 앞에 서봐. 공부 안 해온 선생님들은 딴소리만 하고 있어.
내가 준비해온 선생님은 그 엑기스 해야 되니까 힘든 거야. 집중하게 해야 되고 안 떠들게 해야 되고. 선생님 공부 안 해온 것은 얘들이 더 잘 알아. 그럼 맨날 빵집 데리고 다니고 맨날 이거 놀이로 이렇게 때우려고 그래 선생님들. 그거는 영적으로 꽝이지.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무보수로 사실은 보면은 자원봉사잖아요. 그래서 나는 점수를 많이 줘요. 그런 사람들. 목사님이니까 교회에 대한 사람 점수 주나요? 그런 소리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뭔 말인지 아셨죠? 아침도 굶고 막 11시 예배인데 주일학교는 9시 정도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굶고 공부해 와야 되고 그 바쁜 회사 다니면서 시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막 출퇴근하면서도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가르친다는 것이. 자, 그래서 당당하게 누가 보면 웃지. 일반 사람 같으면 주일학교 20년 그러면 그죠? 그 다음에 병역. 남자들 이제 요즘 여자들도 많이 가기는 하지만 병역을 군대를 안 갔더라도 면제 사유가 뭐냐, 보온 대상, 뭐 이거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일반 이력서에는 없어요. 쓰게 만드는 거야. 마인드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경력상 근무 경년 몇 년 몇 개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찍히니까 또 이런 말을 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좀 쓸데없는 경력은 좀 빼도 돼. 뺐다고 누가 뭐라 그래? 편의점 알바 예를 들면 뭐 7년 그 좋은 거 아니지. 정규직도 아닌데 뭘 많이 했다고 이 사람 또 힘들면 가서 또 알바하겠다 그런다. 그러니까 좋은 경력을 써. 보일러 수리 뭐 12년 아동센터 들어오는데 뭔 상관이 있어? 뭐 보일러 망가지면 들어오려고 지금 직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력은 길게 쓸 필요 없죠. 다른 경력이 많으면 빼라 그 말이지. 목사님 정직하게 써야지 빼면 되나요? 뺐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 가짜로 쓴 게 문제지. 그죠? 그 대신 뭐예요? 이 아동에서 근무한다, 노인에서 근무한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력서를 보더라도 도움이 되는 경력을 거기다 써라. 빼지 말고. 노인 자원봉사 20년. 얼마나 좋아? 요양원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죠? 웬만한 사람보다 더 잘해. 20년은 봉사했으면 요양원에서. 제가 뭔 말을 하는지 그대로 아시겠죠? 그렇게 쓰라 그 말이에요. 이게 좋은 이력서라는 게 뭐 따로 없겠지만 늘 받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봉사활동이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경력사항도 아닌데도 가족사항 뭐 관계 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중점적으로 쓰면 돼. 그리고 어떤 이력서 보면 집에서 뭐 아내가 논다든지 남편이 논다든지 그것도 우리가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집에 요즘은 유급으로 다 요즘은 휴가 주고 아빠가 아이들 케어하기도 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육아 남편도 휴직 이렇게 해가지고 당당하게 쓰고 아내가 나가서 벌고 남편이 애기 볼 수도 있지. 우리 시대에는 이제 이런 것이 당연시 될 거라고요. 옛날에는 창피해서 못 쓰지. 응? 내가 애 보고 아내가 돈 번다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누군가 한 사람이 하면 좋죠. 한 사람만 벌면 좋죠. 근데 요즘은 두 사람이 벌어도 힘드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시대에 망연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안 된다 그 말이지. 자, 그리고 이제 성장 과정. 요거 아까 우리 자기소개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고향이 어디고 몇째 딸 무엇에 태어나서 써도 돼요. 쓸 건 쓰시되 성장 과정을 하면서도 뭐를 놓치면 안 되죠. 내가 이렇게 성장하면서도 뭐 힘든 일이 있는데 끈기 하나만큼은 있습니다. 장점을 부각시켜야지. 지금 집안 얘기 쓰라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걸 놓친단 말이에요. 그거 읽어보려고 자기소개서 쓰지 않고
집안 사정 뭐 간증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도 꿋꿋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소리고. 성격의 장단점. 장점은 잘 쓰는데 단점 쓰라고 하면 저는 누가 부탁하면 거절을 못하는 게 단점이에요. 그것도 마이너스인 거야. 우리 업무하면서 그거 거절 못하면 큰일 나. 애들도 마찬가지. 해줄 때는 해주고 딱 끊을 때는 끊어줘야 돼. 그거 자랑이라고 쓰면 안 돼. 나는 단점이지만 이게 자랑이다.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 나 뽑지 말아주세요.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장단점을 쓸 때도 잘 생각하면서 쓰시고, 경력 및 봉사활동 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봉사활동이 없어. 그러면 실습 때라도 제대로 써. 실습 때 가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이러이러한 봉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왜? 나 여기 들어오면 할 수 있어요. 이 일. 그런 뜻이잖아. 봉사활동 뭐 하는데 쓰라고 하겠어, 이게. 그죠? 견문을 좀 넓게 일해봤냐? 그런 뜻이잖아. 왜 키포인트를 모르냐, 이 말이야. 쓸데없는 말을 쓰냐, 그 말이야. 지원 동기. 자, 동기를 쭉 쓰되 마지막에 선생님 이 이력서 왜 내는 거야? 꼭 여기서 일하게 해달라는 거잖아. 근데 뽑아주면 좋고 안 뽑아줘도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 그래서 그 뭔가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멘트를 마지막에 잘 써라, 그 말이지. 입사 포부와 비전. 아니, 아동센터 가서 일할 사람이 포부를 써놓으니까 뭐 쓸데없는 소리를 써놓은 거야. 장래 희망 자기 그 고문을 써놓은 거지, 거기다가. 그러면 안 돼. 가장 지금 현실적인 걸 써야지. 예를 들면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경력은 없지만 이렇게 해서 뭐 실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포부를 밝혀야지. 시설장 시도 안 들었는데 그 사람 시설장 시키겠어? 여러분 같으면 안 시키지. 그러니까 이 한 장을 딱 읽어보면 이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안 뽑아야겠다, 딱 답이 나오죠. 그러면 이거 해가지고 누구를 뽑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확률로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되고, 이거 오늘 빠졌는데 이 면접표가 있어요. 그걸 이제 내가 프린트해서 드릴게. 거기 보면 한 8가지 항목이 있어. 첫 번째 용모, 두 번째 성격, 세 번째 이렇게 발언하는 그런 거, 추진력, 리더십. 이게 8가지가 배점으로 10점, 10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까지 딱 하고 요거 3개가 딱 있어야 돼. 근데 이력서가 5장 들어왔네. 그러면 이력서 5장 플러스 자기소개서 5장 플러스 면접 판정표 5개를 어쩌든지 해야 돼. 그리고 선생님을 뽑았어. 그러면 선생님이 뽑힌 이유가 이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 요즘은 아무나 그렇게 뽑는 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기관에 가보면.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이제 한번 보여줄게요. 이제 뽑은 사람이 왜 처형했는지. 그리고 친척을 뽑았다 해서 무조건 뽑아지는 게 아니야. 요게 안 맞으면 뽑을 수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네가 개인 시설이지만 공개해라. 보고해라. 그리고 자료 갖춰놔라.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에? 아니 내가 개소할 때 10원을 보태줬어 어쩔소. 내 시설 갖고 내가 뽑는데 왜 국가에서 난리요? 그런 생각은 들지요. 그런데 그래도 할 말이 있는 거야, 국가에서는. 그렇게는 시작했지만 보조금은 그래도 내가 주지 않냐, 국가에서. 아니 내 돈 갖고 운영할 건데 아무나 뽑아? 안 돼. 이거요. 의미로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말 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개인 시설하고 움츠러들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래도 한번 따라서 해봐요. 대한민국의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생활복지사, 국가자격증, 기본. 자격 안 갖추면 못 들어와. 이력서 한 장 가지고도 못 들어온다고. 그래서 내가 이런 말 하면, 목사님, 급여도 최저급여도 안 되고, 어쩌고. 그래도 자격증이 있어야 돼. 국가자격증이지. 너 다른 데 가봐라. 국가자격증 편의점에서 요구하냐?
그러니까 호봉제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지. 첫 단추만 껴봐. 이제 그 국회에서 2년 전에 법률이 통과됐어요. 여러분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 사회복지사는 국가의 복지사 공무원에 준해서 모든 것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해야 된다. 법이 어떤 거예요? 우리 복지사는 이거 끝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가 뭐 엄청 속았잖아. 아, 이렇게 하면 금방 되겠구나. 근데 시 조례할 때 우리를 속이는 것이 지급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는 소리죠. 그 말이 그 말이야. 근데 그 말이 뭐요? 이거 어떻게 달라? 하나는 100%, 하나는 0%가 될 수가 있어. 야, 우리 시 예산 없어요. 그렇게 해드리라는 게 마땅한지 알고는 있는데 주무관장은 이렇게 얘기하잖아. 예산이 없어서. 근데 앞에 법이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시가 빚을 내서라도 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다른 거야. 끝허리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임원을 하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라고. 우리 조례 제정하자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가져와 저한테. 이? 그냥 무조건 도장 찍어버리지 말고. 근데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은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자꾸 그 문구를 수정하려고 그러겠죠. 왜냐하면 책임에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그죠? 우리는 기필코 해야 된다라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죠. 이렇게 다른 거야. 아, 20년이 지나니까서 알았어. 나도 몰랐어. 초창기에 누가 이거 한마디만 해줬으면 강력하게 임원했을 텐데 가면 항상 우리는 설득당해버려.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해드려야 된다고. 뭐. 그러면 또 가면 주무관 다 바뀌었어. 시장 바뀌었어. 시의원 바뀌었어. 또 시작이야. 돌아버리는 거지. 우리는 계속해서 앵무새처럼 말을 해야 되고 저 사람들은 바뀌어서 계속해서 똑같은 앵무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약점이 뭔지 아세요? 아니, 힘도 있게 데모하더라도 막 싸들모 뭐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갔다가 목사님들이 그러시면 되겠어요. 공무원들이 꼭 분리하면 목사님이라 그러는데 시설장이라 안 하고 회장이라 안 하고 행동 못하게 하려고 액션 못하게 피켓들도 못하게. 내가 이제 그래서 늘 우리 종사자들한테도 공개석상에서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회장이면 회장이고 지부장이면 지부장이지. 왔다 갔다 하면서 부르기 좋은 대로 부르고 있는 거야. 그 자체가 벌써 마인드 약화시키는 거야. 아셨어요? 내가 그 직업을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과 사를 반드시 구별하라 그 말이에요. 칭호 하나라도. 아셨어요? 내가 왜 여기 4층에 올라와서 강의를 하겠어요? 교회에서 할 수 있어요. 귀찮으니까. 근데 십자가 내버리지 않아요. 왜? 강의를 듣다가 십자가 보면 나가버린 사람이죠. 교회라고.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늘 하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기본적인 사항이다. 자, 여기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래서 조리 있게 잘 한번 내 것을 만들어 놓으셨고 늘 홈페이지에다 저장해 놨다가 이력서 딱 하면 클릭 딱 해서 날짜 딱 수정해서 딱 낼 수 있도록 반드시 갖춰 놓으시라고 말이에요. 여기 여중에서 지금 갖춰 놓으시면 없으시죠? 갖춰 놨어요? 근데 수정을 하셔요. 더 좋게. 그리고 사진도 힘을 줘가면서 잘 나오게 찍으려면 잘 안 나오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카메라 사진 이거 뭐 밝게 웃는 인상인 거 딱 오래가지고 붙여. 너 왜 카메라 사진 붙였어? 그럴 사람 없어. 그게 다 여러분의 노력인 거예요. 사진 중에서도 희한하게 잘 나온 사진이 있어요. 내가 그 공연 사진 할 때 내가 그 사진을 항상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회원들이 반발이 생겨. 목사님 맞아요. 이거 언제적 사진이야. 한 29살. 그 뭐 식이 나요? 왜 너무 잘생겨서 뭐 질투나요? 아 그래도 좀 비슷해야지 뭐 어쩌고. 그 나 아닌 건 아니잖아.
자, 그것도 노하우예요, 노하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진을 잘 그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